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한울,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209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호라고 하고요.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저녁과 주말에 독서 토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아닌 벌써 50대네요. 네, 네. 평범한 직장 남자입니다. 네. 네, 독서 토론 진행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토론을 진행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그 남대문에 있는 숭례문 학당에서 지금 새벽 독서와 저희 주경야독 북클럽 또 교영 독서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책 통화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책과 함께 하게 되시는데 성북구에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혹시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성북구에 여러 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아리랑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용하게 된 이유가 저희 집에서도 가장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2004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꾸준히 아리랑 정부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는 한 15년 네,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와, 네. 집이랑도 가까우시니까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도서관도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희 근처에 뭐 달빛마루 도서관이나 아. 성북정보 도서관, 뭐 청수도 도서관 자주 이용하고요. 네. 도서관을 되게 많이 잘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런 데서 대출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읽는 게 더 편하신가요? 도서관에서 읽으시는 게? 네, 뭐 대출 금리가 싸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게 이제 그 전에는 책을 주로 많이 사보긴 했는데요.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많이 책도 빌리고 읽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네, 도서관 그 열람실에서 이제 아리랑 정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새로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되게 시설이 더 좋아져서 1층에 그 랩실에서 뭐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고 또 2층, 3층에는 이렇게 카페 같이 창가에 이렇게 그 창가를 보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 대신 아침에 일찍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열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창가에 앉아서. 창문이 이렇게 있는 도서관이라니까 제가 어디였더라? 달빛마루 도서관에 네, 달빛마루 갔었는데 도서관이요. 거기는 약간 저는 이렇게 일찍 가지는 않는 편이라서 거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창문 뭐 밖에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없어서 되게 조용조용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아리랑 도서관은 한번 좀 일찍 와서 그 창가 자리를 꼭 한번 사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 그럼 가까운 거 말고도 혹시 아리랑 도서관 이용하면서 느끼시는 뭐 장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아늑한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뭐 거실에서나 제 방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 좀 더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집에서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눈만 뜨면 뭐 반사행동적으로 걸어와서 도서관 이용하고 또 근처에 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점심 또 먹고 또 오후에 또 들어와서 졸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저한테 약간 아늑한 공간, 저만의 그런 공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저는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학교 도서관은 사실 너무 좀 밀폐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 읽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여기 와서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보통 이제 그 도서관이 이렇게 약간 그 락이랑 용기에 갇힌 같은 네, 맞아요. 학교 도서관 특히 그런 느낌. 뭔가 막 밀폐되고 공기도 되게 안 좋고 좀 그래서 숨쉬기도 힘든 것 같고. 여기 아리랑 도서관은 그 공기청정기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홍보해주셔가지고. 그 LG 신상품으로 LG 필터를 교주 잘해주는. 예, 홍보 같은. 그러면 독서량도 이렇게 매주 도서관에 가시니까 독서량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1년에 보통 한 100권 이상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권 정도 이상은 꼭 읽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읽기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게 평생 한 권도 안 읽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책을 어떻게 골라서 그 10권을 읽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숭례문 학당에서 제가 운영하는 그 독서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책을 정해서 주로 그 책들을 많이 읽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관련해서 읽고 싶은 책들은 또 많이 서치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또 사서 읽기도 하고요. 그 책은 좀 다양하게 편식을 안 하려고요. 뭐 인문, 경제, 경영, 사회 뭐 여러 가지로 역사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읽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으로 따면 약간 비빔밥 같이 여러 한쪽에 가지, 편향되지 다양한. 않는. 근데 또 독서 모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읽는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책만 읽게 되잖아요. 보통. 네. 맞아요. 그 전에도 저희가 주로 이렇게 여성 잡지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여성 읽었었는데, 잡지요? 네 아. 그런 걸 되게 좀 여성 네. 되게 네. 의외인. 한 3대, 5대 여성 잡지를 꾸준히 한 몇 년간 어. 구독을 하고 했었는데, 네. 네. 그렇게 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 그 독서 모임 이제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럼 책도 직접 고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런 숭례문학당에서 정해주는 책이 있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네, 학당에서 이제 주로 자주 토론한 책도 있고요. 보통 제가 정하기도 하고, 네, 주로 제가 많이 정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운영을 하시니까. 네, 네. 그러면은 주말마다 네. 이건 아까 했던 질문에 조금 이어진 질문인데 주말마다 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약간 버릇처럼. 네. 그러면 혼자 가시는 거세요?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가시는 거세요? 네, 저희 와이프 이제 하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네.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요. 같이 딸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도서관을 네. 다니면서 같이 책도 와, 진짜 네, 멋있는 그렇게, 아빠 네. 같아요. 보고 많이 해가지고. 네. 그럼 따님도 되게 뭐 주말인데 막 놀고 싶고 이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네, 딸이 이제 네.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억압된 생활이니까 이렇게 네. 억지로 책을 보다가 이제 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네, 또 약간 유흥의 길에 빠져가지고 네, 네, 이제 노느라고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도서관으로 지금은 네, 그렇게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부모님이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책 읽는 모습 자체가 익숙하니까 네. 책을 또 같이 읽는 것 같아요. 네. 좀 자연스럽게 네, 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습득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 거실에 그 일단 그 소파를 없애고요. 그 거실에 이렇게 그 책장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집에서 뭐 따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TV를 없애고 거실을 이렇게 책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불편할 때 있는데 거실에 소파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 또 좋더라고요. 네. TV 대신 뭔가 책을 보는 느낌의 네, 거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네. 아예 차단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평생 한 권도 안 읽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책을 처음 접하는 게 거의 뭐 어린 시절에 독서 추천 목록 이걸 읽어라 선생님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읽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처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읽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추천 책일까 그랬는데 대학에 와서 읽으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린 시절에 너무 수준이 어려운 책을 많이 추천받았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좀 더 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꼭 그런 목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할 만한 맞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야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처음에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뭐 국내 이제 출판 야구에 관련된 책을 모조리 다 읽었어요. 그리고 뭐 음식에 관련된 내용도 좋아해서 음식에 관련된 책도 읽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렇게 남들이 권하는 책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저로 따지면 그 전에 되게 여성 잡지를 읽으면서 어떤 삶의 그런 만족감 그런 걸 이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시작하면은 될 거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저도 약간 한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를 좀 네. 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무의식적으로라도 제가 뭐 장거리 어딜 가게 된다, 지하철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살짝 버릇처럼 안 읽더라도 약간 챙기게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핸드폰만 보면 네. 목도 아프고 또 좀 너무 그쪽에 신경만 쓰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좀 버릇처럼 챙기긴 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전 책이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거워서 잘 못 들고 다니는데 가방이 이제 전공책 있고 노트북 있고 하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통학거리가 전 좀 길거든요. 네. 근데 가방에 전공책 막 5cm 막 이런 거 들고 있는데 책까지 챙기려니까 무거운데 조금 이제 분발해서 디제이님 말씀대로 분발해 앞으로 책을 좀 챙겨 다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책을 좋아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책이랑 좀 가까워진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좋아했었는데요. 네. 이제 뭐 대학하고 또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먹사는 바빠가지고 보통 핑계긴 한데 책을 저도 거의 안 보고요. 주로 30대까지는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술 마시거나 또 주말에는 그 아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거실에 있는 소파와 한 몸이 돼가지고 거의 10시간 이상씩 무라일체. 예, 그렇게 살았는데 40대가 넘어서부터 약간 그런 생활이 지겨워지면서 우울증 같은 게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아리랑 도서관이 저에겐 되게 생명 같은 은인인 게 그때 우울증 생겼을 때 무심코 한번 도서관에 들러서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부터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말을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면서부터 책을 40대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 도서관에 가셨을 때 읽으셨던 책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그 짜장면에 관련된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짜장면 던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음식의 그 중국 음식이 그러니까 짜장면이 왜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나 그런 걸 써내려는 책이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약간 그런 음식 쪽으로 좀 네. 파셨나요? 네. 책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나라 뭐 맛집 그런 그 가이드 책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거 보면서 막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뭐 여행 관련된 책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책에 관련된 스펙트럼을 넓혀 갔습니다. 그전에는. 뭔가 저도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네. 음식 관련된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먹는 건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으니까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좀 재밌고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르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좋아하는 거를 네. 이렇게 파다 보면 네. 좀 이렇게 조금씩 넓혀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작할 때 네. 일단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네. 뭔가 좋아하는 분야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작가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네. 읽어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김승호 사람책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책으로 네.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책으로 윌리엄 스타이그의 진짜 도둑이라는 동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혹시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윌리엄 스타이브가 지금 영화 유명한 그 영화 슈렉의 원작자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는 그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위한 동화책인데요. 그 대부분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이 나오고 네. 한 왕궁이 있는데 왕궁 안에 그 보물 그 창고가 있고요. 보물 창고를 지키는 주인공 이제 거위죠. 가윈이라는 거위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창고에 있는 보물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가윈을 의심하게 되고 또 가윈은 그 의심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또 친구들은 냉혹하게 반응하고 그러다가 가윈은 떠나고 나중에 결국은 그 보물 훔친 이가 그 가윈이 아니라 다른 생쥐 대리기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 동물들끼리의 그 친구 우정과 뭐 배신 그런 화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파도 상당히 잘 그려져 있고 그 아이들에게 읽으면서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지만 그거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책동화 할 때 아이들하고 토론이 되게 잘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동화가 네. 지금 진행하시는 독서 토론이잖아요. 책동화가 무슨 줄임말인가요? 네, 책동화가 책을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의 줄임말인데요. 네. 숭례문학당에서 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1년에 그 2학기씩 해서 지금 14학기째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책을 7권씩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책을 읽고서 토론하는 모임인데요. 저희가 그 유아반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반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네. 전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걸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학기에 했던 그 책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던 네, 토론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과 함께 읽는 책은 또 네. 어떤 식으로 고르게 되시는지. 네, 책을 이제 선정을 이제 같이 한 팀에 3명 정도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책을 한 20권 정도를 모은 다음에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압축해서 과연 토론이 잘 될 것인가. 그 약간 좀 재미도 있고 재미와 그런 그 유익한 거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정하고 또 논제를 뽑아가지고 또 아이들과 같이 토론을 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인터넷에서 네. 이제 살짝 줄거리랑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네. 전 동화책 하면 일단 사파가 더 많고 네. 글이 많이 없고 맞아요. 네.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어른 읽어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 신이 또 있고 불신도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던데 이런 걸 책통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통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논제를 뽑아서 토론하는데 네. 그 이제 여기 그 책에는 그 수문장 거위가 아무리 자기가 무고함을 결백을 증명을 하려고 해도 왕이 안 믿어주거든요. 왕도 안 믿어주고 주변의 친구들도 안 믿어주고. 근데 실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엄마한테 혼났을 때 자기는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엄마도 믿지 않고 자기 오빠나 동생도 믿지 않고 그렇게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신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재밌다.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왕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네. 엄마와 왕 그리고 또 그 수문장 그 거위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렇게 토론하니까 상당히 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토론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믿어주지 않았어. 네. 그랬는데 결과로는 어떻게 이걸 잘 극복했다. 어떻게 풀어냈다. 이런 네. 얘기도 혹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때는 되게 서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엄마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또 엄마하고의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풀어낸 친구도 있었고 또 잘 안 풀린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또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감정의 골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쉽지 생각할 않은 수 것 있겠네요.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감정이나 네. 자기 생각들을 풀어내는 자리가 네. 되게 중요하면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막 토론하고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나 가야 네. 이제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있을 정도였는데 네. 요즘에는 그 나이대가 점점 좀 어려지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발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혹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아까 7권 정도 읽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책이 있나요? 일단 그림이 많은 책을 좋아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네. 네네. 너무 이렇게 그 글이 빽빽히 들어가고 네. 너무 또 교훈적인 얘기는 네. 사실 이제 어른들이 너무 그런 강박관념 있는 게 아이들한테 그 권선징악, 계몽적인 내용을 심어줘야 된다는 책을 통해서 강박관념을 뭔가 품고 네.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야 사실은 된다. 잘 알거든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강요하면은 그런 네.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네. 그런 걸 너무 건드리지 않는 책으로 네, 여러 가지 저희가 항상 열린 결말 많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열린 결말. 맞아요. 네, 뭐, 당신이 상상해봐라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런 책을 많이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국어책 저 읽는 거 좋아했는데 문학 수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늘 뭔가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뭔가 이 본문을 읽으면 네.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려는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이 맞아, 꼭 시험도 나오고 항상 네, 그렇게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뭔가 나는 이런 방향으로 뭐 시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그냥 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미없고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고 싶은데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그때 제가 당시에 이런 책통화 같은 독서 토론을 했다면 네.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지 듣지 않았을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지금 해도 되나요? 착한 사람은 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그 잘못 저지르나면 뭐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네. 이런 식으로 결말이 나니까 너무 네. 흑백 논리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그게 다, 현실은 네, 현실은 그런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구덩이 떨어지지 않죠. 네, 그렇죠. 호요시하고 잘 살더라고요. 그럼요. 네. 나쁘게 맞아요. 산 사람들이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진짜요.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2권의 책을 더 추천해 주실 건데 네. 그 전에 먼저 음악을 하나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같이 들을게요. 어떤 음악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차가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차가운 네, 차가운 운동. 차도남. 네, 그래서 이제 콜드플레이라는 그룹을 제가 좋아하게 됐고요. 네. 아, 차가운 사람들이 앞에 들어. 네, 작년에 그 내연공을 했을 때요. 네. 그 표를 아, 제가 네네네. 구입을 못해서 며칠 동안 식음을 아, 전폐하고 네, 우울증에 정말 빠져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구입할 까다가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쵸. 네, 부처표 붙잡고 있는데. 너무 올려서 파시니까. 그 콜드플레이가 2008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네. 비바 라비다라고 이 제목이 스페인어죠. 그래서 인생 네. 만세. 네. 인생 만세. 그래서 이 노래를 그 프론트맨인 크리스 마틴, 그 네. 기네스 펠트로의 전 남편이죠. 아, 정말 얼굴이 빛을 나는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그 멕시코의 요리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 비바라비다라는 그 그림을 보고서 네네. 영감을 아. 얻어가지고 지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네. 상당히 음악도 흥겹고 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에겐 되게 감명적인 노래입니다. 네. 저도 이제 덕분에 그 노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그 프리다 칼로의 그 수박
그 네네네, 전무라잖아요. 맞습니다. 보고 왜 보통 그 표지가 그 프랑스 혁명이어서 저도 네. 뭐 그거 관련된 뭐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반전적으로 그 되게 좀 잔잔한 그 수채화에 네. 밑에 뭐 비바다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네. 되게 좀 특별하게 다시 한번 가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it was never, never an honest wor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the doors to let me in, shattered windows and the sound of drums.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never an honest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네,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앞서서 질문 못 드린 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 그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16년도에 이제 MBC 스페셜 공부 중독이라는 편에요. 제가 출연해서 그 숭례문 학당을 다니면서 달라진 인생을
간증 비슷하게 네. 간증이요? 울지는 않는데요. 네, 간증 비슷하게 그러니까 달라진 인생을 그 방송국에서 제가 이렇게 출근하는 지하철과 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제가 뭐 단독으로 처음 다 나온 거 아니었는데 한 10분 정도 그 제가 학당을 다니면서 또 책을 좋아하면서 달라진 인생을 네,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새벽에 책을 읽으시나요? 네, 보통 새벽에 4시 정도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4시? 네.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그 대신 저녁 일찍 잡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약속이 없으면 보통 집에 오면은 9시 뉴스가 시작하기 전에 거의 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잠은 사실 많이 잡니다. 네, 그래서 일찍 잠은 자고. 되게 정직하게 한 8시간 정도 채워서 네. 해주면 그러면은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렇게 일찍 주무시면 네. 가족들이 좀 조용조용해서 네. 이렇게 좀 저도 막 밤에 일이 있거나 그래도 막 문 닫아놓고 살금살금 하게 되는데 집도 약간 좀 일찍 자는 분위기인가요? 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어날 때쯤 자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랑 그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저는 일어나고 와이프는 자고. 아, 약간 그렇게 하는데. 야행성이신가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잘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어폰에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때문에요. 네, 옆에서 무슨 뭐 공사를 해도 모릅니다. 네.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해도 모를 정도로. 네. 아, 음악을 들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전 누우면 바로 진짜 1초도 안 걸려요. 바로 눕는 순간 자요. 네. 근데 굳이 음악을 네, 근데 그거 약간 버릇이 돼가지고요. 네, 음악 들는 거. 보통 잠 안 와서 듣잖아요. 네. 저는 주로 잠이 안 오면 약간 유튜브 찾아가지고 잠 잘 오는 거 네. 아, 그래요? 찾아서 듣고 막 네. 재즈 좀 잔잔한 재즈 이런 거 들으면서 자거든요. 근데 누우면 바로 자는데 음악을 듣는 건 되게 네. 특이하시군. 그러면 네. 다음으로 책 추천을 또 해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 김승섭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추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제 출판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차별 경험이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고요. 저자가 사회 역학학자라고 좀 국내에 생소한 분야인데요. 사회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 제도 관계 이런 걸 연구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은 뭔가 잘못이 벌어지면 다 너의 잘못이야 그렇게 하는데 이 개인의 이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거를 그 책에다 담아놔서 상당히 저한테 의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당에서 토론하면서도 상당히 토론이 잘 되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 깊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쌍용차 문제도 나오고 또 개인의 이제 왕따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몸이 그런 걸 보면서 아픈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공동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약간 한국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행은 그건 네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거나 그건 너의 부족이다. 이렇게 돌려 세우지만 그것도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저자의 그런 얘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거 이제 찾아보다가 그냥 어떤 구절을 어떤 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인간의 몸에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시간이 새겨진다. 뭐 약간 이런 문장이 네, 있었는데 네. 되게 네, 되게 와닿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몇 년 맞습니다. 사이에. 네.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거기 또 코트 중에 뭐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진행되는 병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네. 글이 맞아요. 있어서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넓게 뭐 봐도 그렇지만 개인이 그냥 제가 어디가 아프면 뭐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다녀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뭐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약간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막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 뭐 데이터라던가 네, 아니면 네, 실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자주 아픈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되게 좀 두껍게 입고 다니고 되게 잘하는데 왜 자꾸 감기에 걸리는 걸까? 맞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는데. 약간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 네, 아니면은 맞습니다. 내가 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몸이 다 이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는 사회적 요인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면역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고 제 생각엔 공기가 안 좋은 것도 사회적인 맞아요. 영향이고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개인의 탓이겠어요? 쉽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 그 책의 말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자가 그 아름다운 사회라는 것은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이 고통받았을 때
분노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의 불행에 맞아요.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네, 네. 그렇게 하지만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고 같이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으로 네, 받았습니다.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건 어쨌든 사회 관련 이슈가 있는 책이잖아요. 네. 이런 사회 관련 이야기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마다 좀 관점이 다르니까 네. 의견 충돌 같은 게 생기기도 하나요? 네,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멱살잡이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당에서는 그 논제를 뽑아가지고요. 논제를 만들어가지고 논제 관련된 얘기만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책에도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비경쟁 독세 토론이니까 서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뭐 논쟁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뭐 네 의견 맞고 내 의견 맞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논제를 갖고 비경쟁 토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논제는 어떤 거였나요? 이때 논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논제가 저희가 보통 하면은 2시간 동안 자유 논제 3개하고 선택 논제 2개를 하는데요. 그 책 내용 중에 개인과 공동체의 특성은 모두 질병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저제식을 어떻게 보셨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고통받은 이유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런 조직에서 뭔가 상처받았는데 자신은 몰랐고 네. 또 왕따 아이들도 이렇게 아픈 경우에 본인이 그걸 모른대요. 내가 왜 아픈지. 근데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당했던 고통. 사회에서 충분히 구제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는 시대니까 네. 좀 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논제를 어떻게 뽑으세요? 그 논제들을? 네, 논제는 보통 책을 2번 정도 읽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책에다 이렇게 갈배다 포스트잇을 붙이는데요. 제가 아마 국내에서 아마 그 포스트잇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아닐까. 네. 이거 포스트잇 네. 추천도 해주세요. 네, 포스트잇이 2,400원인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을 포스트잇 붙여놓은 다음에요. 그걸 2번 정독을 하고 그 포스트잇을 보통 책 한 권 읽으면 30개 정도 붙여놓거든요. 그럼 30개를 일단 논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30개 중에서 계속 골라서 한 5개 정도를 압축을 해서 그 토론이 잘 될 만한 주제로 압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와, 책 한 번 읽기도 사실 한 맞아요. 번 읽으면 와, 다 읽었다. 드디어 드디어 다 다 읽었다. 읽었다. 드디어 이렇게 되는데 그걸 2번 또 정독을 네. 하시고 논제도 또 막 30개에서 5개까지 추리시고 되게 어떻게 말하면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말에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유가 포스트잇을 있었네요. 붙이면서 네, 항상 그 네. 2층 열람실 창가에서만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남자로 네. 여러분 아리랑 도서관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는 남자가 있으시다면 네, 사람책 분이고 근데 책을 그렇게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2번, 3번 읽으면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볼 때마다 네, 조금씩. 한 번 읽은 거하고 확실히 뭐 아시겠지만 2번, 3번 읽으면 책을 느끼는 부분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읽어서 좋은데 사실은 뭐 그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가 토지를 10번 이상 읽으면 엄청나게 많이 그 글 필력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뭐 토지가 20권인데 10번 읽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책을 많이 비슷한 읽으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런 거야. 저 잘못 오해했네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많이 읽은 책이 있어요. 그냥 네. 전 그 생투시베리의 어린 왕자를 되게 네, 좋아해서 어린 왕자. 네. 어릴 때 읽고 이제 저는 복수동물 프랑스어를 하는데 네. 전공 수업 시간 어쩌다가 되게 약간의 부분을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라서 다시 집에 가서 그거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 3번은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볼 때마다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원서로도 읽으시나요? 원서를 읽기를 도전 중인데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를. 그러면 진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책을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토론까지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독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책의 세계에 빠져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지 그런 팁 같은 걸 혹시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도 이제 처음에 혼자 읽을 때는 그 골방 독서라고 하죠. 혼자 읽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책만 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숭례문 학당에 와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서 같이 토론을 하게 되니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토론 가서 내가 인상적인 부분을 얘기해야겠다. 그러면서 곱씹게 되고 그런 토론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부분을 되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통 옛날부터
선비들은 되게 낭독을 책을 항상 읽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다 묵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 낭독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그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 책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낭독은 사실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네. 항상 진짜 네. 그냥 눈으로만, 눈으로만 네. 보고 네, 근데 확실히 눈으로 읽으면 막 그냥 좀 넘겨뛰는 약간 한국말이다 대충 읽게 보니까 되는 네.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약간 때. 넘겨도 좀 맥락으로서는 맞아요, 이해가 맞아요. 되니까 그냥 이렇게 슬슬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낭독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새롭게 읽는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전 또 어떤 분들은 좀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영화 감상 토론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학당에서 그 영화 감상 토론 모임도 있는데요. 보통 책보다 영화가 더 저희가 보기에는 편하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책을 사실 뭐 2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읽기는 사실 저도 어렵거든요.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맞아요. 근데 영화는 재밌으면 뭐 레미제블 같은 경우 뭐 3시간 넘게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당에 와서 그 영화 토론 입문 과정을 들었는데요. 한 편의 영화를 보고서 같이 모여서 영화에 대한 토론하는데 오히려 독서 토론에서 느낄 수 없는 또 그런 묘미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영화를 속속들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영화 토론이 상당히 재밌다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분석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영화 분석 같은 수업 들었는데 막 미장센 분석하고 네.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기는. 미장센. 네. 뭐 아무래도 좀 되게 올드한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렵고 뭐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을 듣고 나니까 다른 영화를 보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볼 때 그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토론 경험이 있으면 다른 영화를 보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걸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영화를 좀 즐겨 봤었거든요. 뭐 네. 액션이라던가 네네네. 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잔잔하고 좀 그런 영화들에 좀 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영화를 보면서 막 여기 스토리라인 뒤에 뭐 색감 막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보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런 토론의 자리가 있어서 책처럼 같이 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좀 더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네. 그러니까 좀 맞다 그런 게 있었지 이런 게 되는 게 같은데 혹시 그런 독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영화 지금 그 관련 수업도 들었다고 하셨고 이런 진행을 하는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듣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나요? 그 숭례문 학당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독서토론 입문 과정이 있고요. 네. 또 독서토론 리더 과정이 있고 독서토론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그 독서토론 입문 과정에 들어와서 배우고 또 리더 과정 거치고 심화 과정 거치면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독서토론 진행하는 그런 스킬과 또 그 논제를 뽑는 그 논제 발제력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배우면서 그때 많이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숭례문 학당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 독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반을 제공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문 뭐 이렇게 심화 과정 거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포스트잇 붙인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나요? 네, 그것도 일종의 스킬일 수 있죠. 스킬인 거예요.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모두가 자기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기가 편한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서 네, 네, 할 수 네.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정이 하는군요. 조금 관심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책이 존 윌리엄스의 장편 소설인 스토너인데 네. 이게 어떤 책인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제? 네, 이 책은 이제 존 윌리엄스가 1965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사실 소설을 처음 발표할 때는 그렇게 그 당시 아마 미국 사회가 워낙 자본주의가 잉태되던 시대라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오히려 2010년대 중반인가 그때 유럽에서 다시 재조명 받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 그냥 스토너라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남자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스펙타클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얻어내고 또 저도 읽으면서 저조차도 내가 바로 스토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 속으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네, 좀 눈물샘이 말라서 네. 요즘에 안구 건조증 있어서 잘 눈물은 안 나는데요. 안구 네. 그 책 저도 이제 그 리뷰나 이런 걸 봤는데 네. 거기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나왔을 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네, 이제 그 후에 주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 책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네. 네, 스토너라는 그러네요, 인물이 진짜. 네, 그냥 되게 평범한데 막 반전을 기대하면서 독자들이 읽는데 네. 결국 나중에는 막 좀 화이팅을 해주게 되는 좀 그런 내용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잔잔한데 뭔가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현재의 나를 좀 투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작년 새벽 토론 모임에서 이제 네. 나눴던 얘기라고. 제가 책이요? 1년쯤 전에 이제 새벽 독토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 남자 저같이 중년의 우울한 남자, 네,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남자들의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거기에 논제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유논제를 뽑았는데 네, 사람들이 되게 당황을 하면서 이게 뭔가 그러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토트너가 나중에 죽는 순간에 넌 무엇을 기대했냐 그렇게 스스로 읊조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논제를 같이 토론하니까 또 남자들 중년 남자들도 있고 또 젊은 남자들도 있고 또 여성들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 되게 찡했던 그런 울림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말만 들어도 살짝 찡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요즘에는 막 목표라는 게 딱히 네, 네. 그냥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리뷰 마지막 중에 그 뭘 기대했냐라는 네. 말 한데 막 한 대 얻어맞은 약간 진짜.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빅뱅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뭐 그럭저럭 네, 살아만 네, 살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1%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아동바동하죠. 근데 나머지 네. 99%의 인생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다. 의미가 1도 없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매도하지만 그 99%의 인생은 소중한데 왜 우리는 1%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바동 살아야 되는가? 또 노력한다고 다 1%가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왜 99%가 왜 열패감을 갖고 나머지 인생을 뭐 이생망이라고 하죠 요즘에. 네, 이번 생에 망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네, 그런 너무 이생망보다는 슬프네요. 저희가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왜 1학년 때는 네. 나는 이 대학을 뭐 스카이를 갈 거야 네, 이런 네, 거였는데 점점 갈수록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가 되잖아요. 근데 네. 뭔가 인생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목표와 꿈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그게 좌절되면서 그냥 뭐 모르겠다 어떻게든 해야지. 근데 난 1%가 못했으니까 네. 1% 못했으니까 나는 망한 인생인가? 네. 이런 얘기를 특히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요즘에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씁쓸하기도 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 보통 성인 독서 토론을 운영하시면 어떨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저도 이제 보통 화요일 날 많이 하는데요. 보통 퇴근할 때 그 학당 그 입구를 들어서면 그 사람들이 너 왜 다크서클이 무릎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러면서 사실 올 때는 되게 힘들어요. 퇴근할 때 보통 저녁도 굶고 그쵸. 네, 공복에 오고 또 올라갈 때 되게 힘든데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학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모인 분들하고 독서를 2시간 하면은 한 9시 반 10시쯤 끝났는데요. 그냥 밥을 굶어도 2시간 동안 뭔가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2시간 지나면 그 무릎 밑에 있던 다크서클이 올라가면서 점점. 드디어 사람의 모습으로 네, 변하는 네, 그런 네, 체험을 하기 때문에 또 오신 분들도 되게 올 때 나 술 약속도 있고 되게 오기 싫었는데 막상 2시간 하고 나니까 저희가 보통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술자리 가면 대부분 욕하죠. 네, 주변 동료들 욕하고 또 회사에서 남는 했었더니, 시간은 네. 또 자기 또 신세한탄.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네, 그렇게 이제 뭐 남을 헐뜯거나 신세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되게 허망하죠. 그런 기분이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 토론하는 시간은 되게 생산적이고 끝나고 나면 뿌듯한 그런 느낌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공복에 2시간 또 네. 연장을 해서 네, 그 집에 가서 네, 편의점에서 네, 네. 캔맥주 또 2개 사가지고 네, 먹으면 되니까요. 네, 자기 전에. 그러면 어저께 하고 지금 오신 네, 건가요? 어제도 했습니다. 네. 네, 평소에 일찍 주무시는데 네, 일찍 그날은 나오시는데 조금, 좀 네. 괜찮으셨나요? 제가 오늘 하루 네. 휴가를 내고요. 아, 네, 또 이걸 위해서 맞습니다. 휴가를 내주신 거예요? 그걸, 네, 그걸 진짜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요? 됐는데 네, 네, 네. 너무 즐거워가지고 저희도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함께 오늘 휴가까지 내시고 이렇게 저희와 함께 팟캐스트 진행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나오신 소감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성북구에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또 이런 그 모임에 또 나오게 되면 영광이고 개인적으로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아직 이제 정년이 몇 년 남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넘지 않았고 제가 보통 선배들이나 동료를 보면 저희 동료 중에 벌써 이제 회사를 관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남자들은 되게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달라서 남자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을 나중에 남자들도 저같이 50대도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저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가로 살고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저희가 100세 시대니까 이제 50년밖에 안 남아서 되게 좀 항상 좀 마음이 급하긴 한데요. 긍정적인 네. 정말 50년밖에 안 나. 네, 50년밖에 안 남아서 좀 마음이 급하긴 한데요. 남은 50년은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남은 50년 조금 이타적인 삶을 약간 독서 토론하면서 그런 활동하는 게 약간 남들한테 좋은 기운 그런 걸 줄 수 있는 조금이나마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50년 인생에 상당히 보람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다음에 꼭 사람생님의 독서 토론에 참여해보고 싶네요. 저도요. 네, 같이 뭐 갈까요, 우리? 자꾸 한번 네. 한번 같이 가야 가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말하면 이타적인 삶이라는 게 그냥 뭐 사회 지내면서 그냥 항상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하면 사회도 약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1%를 위해 아둥바둥.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이제 좋아하는 취미라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지 않은 50 저는 좀 더 남았지. 네, 그 시간 동안 좀 더 뭐랄까 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네. 네, 그런 좋은 네,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책도 그냥 그럭저럭 막 읽던 거 떠나서 그러니까 낭독도 한번 네. 해보고 조금 더 꼼꼼하게 네.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일단 그 다이소 가서 그 세트로 포스트 세트 사야 되는 건가요?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이소 세트 포스트잇. 알겠습니다. 잘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 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